5살 의붓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오늘 구속됐는데 2년 전에 이미 그 숨진 아이와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려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적 있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동안에 보육원에 있었는데 그 보호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집에 돌아왔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아예 재판에 넘겨져서 이 선고까지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아이 때린 혐의로. 네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어느 정도나 있었던 겁니까? 2년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부터 분리 조치는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은 2017년 7월에 열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임시 조치로 보호가 돼 있던 아이들이죠.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은 따로 있었다. 네네.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법원에서 이제 형사 처벌이 없이도 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이제 접근 금지, 뭐 통신상으로도 접근 금지가 돼 있고요. 또 친권 행사 제한이라든지 이제 피해 아동을 시설 보호나 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원이 판단할 때 이 아이들은 보호가 네. 필요하고 그 가해자인 그 부모랑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런데 그 기간은 네네. 2년 반이다. 이거군요. 아니요, 2년 반이 아니고 원래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은 1년인데 이제 3개월마다 연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총 기간은 또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도 왜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예. 뭐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잠깐만요. 학대 잠깐만요. 4년 그거는 좀 이따가 따져보고요. 네네. 어쨌든 1년인데 3개월마다 연장했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2년 6개월을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최근 한 달 전에 바로 그 가해자였던 그 이붓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의붓 아버지는 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친모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모가 퇴소 신청을 했고 가서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다가 친모가 저희 이제 데려갈게요 하면은 그냥 내보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퇴소 결정을. 근데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는 법원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퇴소 결정은 또 지자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퇴소 명령도 법원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허. 이게 만약에 이 퇴소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예. 집행유예 중인 이 범죄자한테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그 지자체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았다고요? 네네. 이번 경우에도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답니까? 예,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예.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예. 이 결정 소식을 듣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얘기는 그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범죄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냥 돌려보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요? 예,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자체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뭐 80시간 수강 명령을 이수를 했고 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는 굉장히 고분고분 그리고 뭐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겉보기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퇴소 뭐 의견이라든지 결정은 제대로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아동 학대 또 그것이 적발돼서 일시 보호 조치를 하거나 뭐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또 학대를 당하는 이른바 재학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재학대에 대한 좀 조사 연구가 된 게 있나요? 몇 %나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예.
그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아동이 26,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아동 학대로 판단이 됐고요. 네. 그 중에서 재학대는 10.3%가 이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학대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학대라는 거는 그 초반의 학대보다는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69%를 원가정 지속 보호를 합니다. 예. 이 원가정 지속 보호가 뭐냐고 하면 예. 그냥 가정에서 그냥 계속 키워라.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그 가정에 맡긴 거예요. 네, 그걸 말은 원가정 지속 보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 가정에 날벌어든 상태가 알겠어요. 69%입니다. 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짧게 한 말씀. 예, 그러면 이 아동들이 갔을 때 사후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그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제28조에는 그 아동학대가 종료된 다음에도 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가해자가 거부를 했을 때 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벌칙 규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사후 관리를 위해서 불시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아동을 보호하거든요. 불시 점검. 우리나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시 점검과 강제로 문을 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행해지는 사후 모니터링은 미리 알려주고 가서 확인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1월 1일 날 그 학대로 숨진 아동 같은 경우도 분리가 돼 있다가 가정으로 갔거든요. 알겠어요. 예. 재학대 막기 위한 근본적 장치 좀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